클로징 벨라이브. 반갑습니다. 11월 28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네. 공자님이랑 네.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이랑 네. 또 방송을 재밌게 또 진행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어제 이제 다시 보기에 댓글이 한 1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주로 이제 구할이 민준아 좀 조용히 해. 네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이제 오프닝 벨, 클벨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깊이 반성하고 네. 예. 제가 진행자잖아요. 네. 패널이 아니니까. 근데 민준 씨는 본부장님 빼고도 그 발작 버튼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열려? 이거 컴퓨터는. 이 컴퓨터도 안 되고 예. 이것도 안 되고. 네. 제가 약간 DNA적으로 네. 좀 어그로를 좀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데 네.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고요. 네. 예, 이제는 사실 이제 패널분들 모시고 항상 이제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죄송한데 이제 제가 좀 이제 말을 줄이고 네. 이제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는. 이것도 긴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딱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긴 거 아닌가? 여기서 딱 끊으려고 그랬어. 예. 네. 또 안 켜져 이거. 자, 두 분 한번 네.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규 본부장님, 이재규님, 반도체 아저씨 김장일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컴퓨터가 안 켜져가지고 저는 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네, 여기는 비번이 걸려가지고요. 똑같네요. 아까 네. 여기 비번 아래 있어. 여기 있네요. 네. 9609. 그렇지. 같이 보면서 하자. 네. 예,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강합니다. 코스닥 강하고 네. 코스피 약하고. 약하고. 아침에 주로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뭐예요?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진짜 이거 딱 추진한다고 하면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연말까지는 그래도 놀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여쭤봤는데 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일 본부장님은 노. 나는 너 아니었는데? 내가 몇 보여줬잖아. 이래서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네. 듣고 싶다. 그것도 보여주면서 반도체 40% 맞는데 그거 못지않게 자동차건 제약바이오건 다 이렇게 골고루 가지고 가야 된다. 다 봐야 된다. 이 아저씨가 조금 좀 그렇게 갔다 왔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없다고 손가락질하면서 하창원 본부장님 저 아저씨는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 그런 사이야. 근데 반도체 40%에다가 뭐 자동차나 이렇게 여러 가지 넣으신 거 보면 제약바이오 대부분 프로그레스.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뭐 당연하지. 그러면 코스피가 오늘 올랐다 해서 코스닥이 올랐다 해서 코스닥 사이즈하고 코스피 사이즈하고 10분의 1인데 그럼 이거를 5대5만 맞춰도 굉장한 거지 무슨 안 그래요? 그러면 코스피를 갑자기 10으로 맞추고 다 코스닥으로 90으로 갈까? 그렇게 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재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연말까지는 네. 코스닥에서 놀자. 특히 이제 생명공학과 출신 그러네. 바이오맨. 바이오제규. 네, 어제 정부 정책 나오고 이제 환호를 질렀겠죠. 네. 역시 정부랑 나랑 마음이 같구나. 네. 네. 일단 뭐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제약바이오도 좋았지만 오늘 로봇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상반기부터 코스피 쪽에 대한 뭐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이라든지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던 쪽이 아니라 하반기 때 좀 부각될 수 있는 쪽은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정책적으로 좀 붙어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보도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을 무서워하거나 변동성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대체적으로 이제 연말과 연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붙어주거든요. 특히 정책적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코스피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은 또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000조를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0조가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코스피가 이제 3,50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고 코스닥이 이제 한 400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뭐 부인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율을 상향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 이제 요 코스닥 벤처 쪽으로도 펀드를 구성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조정을 좀 받아주면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뭐 제약바이오도 올라가서 좋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려보도록 근데 이상한 게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조정을 받아야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지금도 아직 매력적입니다. 천스닥도 안 됐는데. 그렇지. 전수작이요? 다 잘한다. 그죠. 제가 우리 방송에서 네. 진짜로 한 달 전쯤에 한달 전?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네. 이제 코스닥이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네. 제가 코스닥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틀려가지고.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네.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에 그 우리가 북클로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 짓고 나서 자금을 잘 집행하지 않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자금을 다시 집행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연말과 연초에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많이 받는 쪽이라거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기술 이전이 4분기 때 많이 몰려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률이 올라갔는데 2026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니까 2026년도 내년이죠. 내년에도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분석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미 패드워치 툴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7월 달에 나온 패드워치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분석글을 좀 읽어보면 네. 2025년도에 1회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2026년도에는 2회에서 3회 정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올해 7월 달에. 근데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금리 인하 한번 했죠. 근데 12월 달에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달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성장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매매를 해본다면 좀 부담이 되는 섹터는 맞지만 네. 그래도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 해주시죠. 저기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많이 빠져갖고 도리가 없었고 제약바이오하고 로봇 쪽에 다갔다고 거의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우리 조방원도 다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더 이상 빠졌고 네. 다른 조방원은 제가 잘 모르겠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가는데 걔네가 오늘 같은 날 더 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오늘 어제 사이에 펀더멘틀적으로 뭐 이상한 뉴스는 하나도 발견 못했기 때문에 무슨 나쁜 일이 있어요라는 거에 답은 없어요. 미국 시장도 열리지 않았고 한국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냥 수급이 거의 90% 혹시 모르니까 92% 그러니까 8%는 남겨놓고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코스피는 아쉽지만은 아까 아시는 것처럼 많이 빠졌을 때 조금 천천히 사들어가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무리 좋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10만 원 10만 원? 갔다 오거나 간당간당하거나 하이닉스 60만 원 절대 안 될 때. 그 넘어서는 그냥 주저주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수페트에서 모든 것도 다 좋다는 반도 좋다고 가게 나하는 것도 주가에 많이 녹아 있는 걸 우리가 전제를 깔아야 된다는 거고 제약바이오는 올라갈 주식은 올라갔죠. 근데 안 올라간 주식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오늘은 약간 분위기 따라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그게 확인이 되면은 정부가 정책한다 그러면은 그게 펀더멘틀적으로 좀 가르면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레그업을 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됐을 때 오늘만 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명민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뭐 12월 내내 갈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정부가 그걸 인지하고 확인되는 순간까지는 그래도 이게 확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참 아리까리한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3시 30분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기 때문에 땡땡땡 하고 두 분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 뮤지엄 님께서
땡땡땡 박하윤 예뻐요 이렇게 오.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이번님이 땡땡땡 해주시고요. 네. 화면이 나요? 실물이 나요? 실제로? 그 중간 어딘가. 그 중간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실물이 낫던가 화면이 낫던가? 몰라요.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하하하님께서 네. 오늘 수출 동향 자료에 반도체가 전분기 대비 수출 감소가 되었던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양님께서도 들어오셨습니다. 정부 네.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로 시장 왜곡 촉발시켰다. 코스닥 유동성 쏠렸다. 코스피 하방 압력 받았다. 외국인 매도 탈출했다. 코스피 하락 가속화됐다. 국장하기 진짜 개빡치다. 진짜 빡치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네. 부분을 계속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질문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사실 조금 게스트분들께도 좀 죄송스럽다. 말을 많이 하고 싶다 그냥 말해요. 뭘 자꾸. 다음엔 저 혼자 하겠습니다. 네. 제수스님 오셨고요. 네. 박영아 이쁘다님께서도 오셨고요. 인생은 노구처럼 천체물리학님, 어음님, 아비투스 형님,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네. 디디디님께서 비올 말씀해주신 만큼 네. 오늘 또 코스 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로봇에 반도체 소부장에 무슨 뷰티 쪽에 다 올랐어요 진짜 싹 다 빨간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짱구루 모멀려님께서도 네. 원달러 환율 다시 1,471원 이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고요. 네, 천세물리학님은 고객 예탁금 보세요. 유동성이 빠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를 한번 볼까요?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라 가지고 조금 제가 보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1.5% 마이너스 3,926 이렇게 해서 코스피가 마무리가 되고요. 아 이게 맞나? 외국인이 1조 7천억을 팔았어요. 와, 1조 7천억. 개인이 그 물량을 거의 다 받아줬는데 네. 정말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네요. 상승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선, 방산, 변압기 그리고 2차 전지 여기가 급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 나머지 종목들은 싹 다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좀 많이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3.7% 올라서 912포인트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외국인이 반대로 5천억 가까이를 샀고요. 기관도 같이 6,025억을 사줬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은 1조 정도 팔고 외국인 기관은 사고 여기도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1360 종목이 상승 하락 종목은 280개 와, 요 압도적으로. 정도. 예. 그리고 재밌는 건 요거 이제 두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네. 오늘 수급 중에 어떤 종목을 외국인이 팔았냐를 보니까 1등이 삼성전자 6,500억을 팔았습니다. 단일 종목으로. 그리고 하이닉스 요거를 6천억을 팔았어요. 그 밑에는 네이버 1,000억, LG화학 700억, LG엔솔 600억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네가 이걸 팔고 뭐 샀냐 외국인이 순 매수를 보면 정말 전 이거 처음 보는데 1위부터 5위까지, 6위까지, 7위까지, 8위까지, 네. 10위까지가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코스닥 종목입니다. 와, G2G 바이오 1등, 레인보우 로보틱스, 펩트론, 로보티즈, 뉴로핏, 리가캠, ABL, 루닛, 클래시스까지. 클래시스, 와, SPG 이런 종목들의 외국인이 순매수 1위부터 이렇게 10위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쫙 잡힌 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를 버리고 코스닥으로 건너가는 명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재규님 네. 일단 오늘 시황을 들어보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았죠. 그리고 이제 뭐 상승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체감은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좀 빠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 장 초반부터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지만 그 금액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뭐 매크로 환경 개선 그리고 산타랠리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로봇주, 제약바이오 좋았고요. 의료 AI 쪽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코스닥을 육성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창투사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나왔어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네. 코스닥을 이제 정책적으로 좀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최근 6개월 동안 코스피가 50% 정도 올라왔는데 코스닥이 20%밖에 못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코스닥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 연기금 투자 비중이 지금 전체 자금 중에서 3%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국민연금 사이트 가서 좀 가져왔는데 전체 자산이 1320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3조 정도만 코스닥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5조 정도까지 늘려준다라고 한다면 5%까지 늘려주고 2% 정도 늘린다라고 한다면 약 20조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력들이 좀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뭐 세제 혜택 강화, 코스닥 벤처 펀드 쪽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금 투자 비중이 올라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뭐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왔었던 게 뭐냐면 뭐 부실 기업을 퇴출을 하겠다 시가총액이 150억이 안 되는 기업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권사의 모험 자본 투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증권사가 계속해서 자격을 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돈을 굉장히 저렴하게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라이센스를 업그레이드 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렇게 이제 라이센스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여기 보시면 최소 10% 이상 모험 자본에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부분들이 이제 증시 쪽으로 혹은 코스닥 벤처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연기금이랑 이거랑 두 가지 하면 약 50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저 종투사는 네. 예전에 IMF 오기 전에 그 종금사 있었잖아요. 종합금융회사. 근데 뭐 IMF 오면서 싹 망했지.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투사를 차리는 이유랑 저 본질적인 뭐 요인이 뭐예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증권사들이 어쨌든 사업을 좀 더 다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금을 유치할 때 더 유리하게 유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유치한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강제하는 거죠. 코스닥 벤처 펀드에다가 1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만약에 10조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요 라이센스가 생길 경우에는 30조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레버리지를 더 많이 허용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풀릴 수 있다라는 관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뭐 이제 2027년도가 되면 20%, 28년도가 되면 25%인데 결국에는 이게 코스닥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거는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좀 그 활성화를 많이 하는 그 있잖아요. 국무회의에서도 작은 스타트업인데 우리나라에서 펀딩이 안 되고 맞아요. 여기서 생태계 플랫폼 자체가 없어서 해외로 나가가지고 상 받아가지고 상장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허락 안 해줘서 해외 갔는데 대박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맞아요. 약간 정부랑 뭐 증권사랑 은행이 좀 보증을 서주고 그 다음 다른 데서 자금을 좀 받아서 스타트업을 육성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일환의 하나라고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증시를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우리가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자면 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육성을 안 해줘도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펀드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부에서 어쨌든 이제는 코스닥을 육성하게
육성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육성하겠다라는 관점이 나왔는데 오늘 또 이제 오후에 이런 내용이 또 한 번 나왔어요. 뭐죠? 코스닥 시장 종합 대책 내용 확정된 바 없다. 어. 또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확정되지 않았다 그랬지. 확정되지 않았다. 논의하지 않았다고 안 했지. 논의는 하고 있나 보네. 그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으나 네. 시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창투사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변동성이 계속해서 잘 나왔고 근데 저런 건 외국인 수급 보면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아요? 저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 1위부터 10위까지 다 코스닥이고 코스피를 1조 7천억을 파는데 코스닥에서는 5천억을 샀다? 네. 요게 페이크입니까? 아니면은 외국인이 뭔가를 지금 금융위와 설명과는 좀 네. 상반된 다른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네. 몰랐을 것 같은데요, 저는. 외국인이? 몰랐을 것 같은데 그래요? 코스닥이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코스피 쪽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올 것 같고 제가 요거 자료 하나 더 준비했는데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금융 당국이 외국인 통합 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더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전면 개편 제도를 계속해서 개편을 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예전에는 좀 불편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자금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편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도입니다. 6년도 개정 내용 제가 뭐 잘못 적었는데 2026년도 1월 달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매매할 만한 여력이 좀 생기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여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매번 MSCI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느니 많은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폐쇄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대 요인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 MSCI 말고 FTSE라는 게 있어요. 또 네. 여기서는 우리나라 벌써 선진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MSC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전반적으로 증시를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쵸. 연초라든지 뭐 중순 같은 경우는 뭐 의구심이 좀 들었겠죠. 정말 증시를 부양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뭐 오늘 뭐 최고 세율 같은 경우도 30%가 나온 게 있고 25%가 나온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려는 그런 스탠스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JP모건에서 뭐 아시아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5,000포인트는 기본 6,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죠.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3차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점수를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선행 PER이 10배, 아시아가 14배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네. 저렴하죠. 저렴하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 코스피도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 오케이. 전 이렇게 오늘 시장이 보여집니다. 지금 요거 그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수급 관련해서 김장일 본부장님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코스닥에 네. 몰렸는데 네네. 지금 뭐 금융위 쪽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외국인 순매수하는 거 보면은 다 코스닥 종목이고 제가 어저께 그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NH투자증권에서 그 코스닥 1100 리포트 보여드린 게 어제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거기 다 공감했겠죠. 리포트가 어제 나왔습니다만은 12월 달 오늘 발표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발표되지 않았지. 오늘 기사가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한 사람은 많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원래 12월 들어가면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내년에 그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을 해갖고 코스닥을 하겠다는 것이 아까 전 여러 가지 나온 거 있잖아요. 뭐 155 시총 안 되면 없애버리고 뭐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어제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다고. 근데 그걸 발표 내지는 그걸 어떻게 프로그레스 어떻게 돼요라고 하는 것들이 12월 달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증권가에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리포트가 어저께 나왔겠죠. 그저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그렇게 기사가 나올 거라는 건 몰랐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코스닥의 그 수급적인 면에서 좀 땡길 수도 있게 그런 생각을 공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오늘 그 기사만 나오고 바로 돈을 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아까 그 저기 우리나라 계좌 안 틀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네. 할 수 이런 거는 어저께 이걸 별도로 뉴스가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때가 무르익어서 한번 업데이트 될 때가 됐는데 그게 해픈투비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조금 더 이어질 공사는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요거는 사실 코스피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외국인 개인들이 우리나라에 네. 투자한다면 사실 그렇긴 하지. SK 삼성전자 사고 싶겠죠.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금이 오늘은 빼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갑자기 갑자기 코스닥 사는데 돈이 갑자기 없던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 약간 반등했다는 걸 좀 빼가지고 그걸 사겠죠. 그렇게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코스피의 어떤 방향성을 졌다고 제가 말씀을 아직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 하는 이유는 네. 미국장이 어저께 해픈투비 해피에 문을 안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네.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걸로 해서 미국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니까. 아니 어저께 미국장이 안 열렸잖아요. 네. 그 안 본 상태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요거의 그 외국인의 그 이슈가 코스피를 버리고 코스닥을 가느냐, 코스피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느냐라고 확대 해석하기에는 그것도 증거가 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삼전 하이닉스를 도합 거의 1조를 팔았는데 이건 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치면? 뭐 과할 게 어딨어. 뭐 5% 빠진 것도 아니 아니고. 과하죠. 1조 던졌으면 과한 맞아. 거죠. 뭐 2조 던지 3조 던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2, 3천억, 4천억, 5천억 막 그걸 그렇게까지. 봅시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 반일치지만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가 만약에 거기도 2% 이상 빠진 1% 2% 빠진다. 그러면 무슨 반도체 뭐가 썸씽 뉴가 뭐 또 나왔는지 마이크론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급의 이슈가 더 컸다라고 나중에 알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안 열렸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수출 데이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수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수출 데이터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반도체가 조금 안 좋게. 아니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수출입 동향 뭐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20일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일 나오고 20일 나오는데 지금 27일 날 28일 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나와요? 아니 수출 데이터는 3번 나오잖아요. 11일. 10일 나오고 21일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 딱 정해져 있어요? 10일, 20일, 30일 이렇게? 그렇군요. 예. 그래요? 한 달에 3번 나오죠. 근데 저는 발견 못 해가지고 오케이. 설사 그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왔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 매주 오르고 있는데 그 지나간 거 가지고 틈 잡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요. 오케이.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그 김장현 본부장이 오늘 아침에 보여주신 네네. 포트 조정한 거. 조정했어요. 조정이 아니라 이제 보여주신 거죠. 네네. 새로 한번 다시 보여주신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장현 본부장님은 일단 하루 갖고 모른다. 지켜보자. 요 스탠스시잖아요. 월요일 날 그럼 돼서 미국장 흘러가는 거 보고 또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또 12월에 열리면 네네.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김정일 본부장님은 네. 아직도 반도체 40%, 그것도 삼성전자의 포커스가 좀 많이 된. 예, 화면 나오나요? 그렇죠. 이렇게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선호된 반도체가 40%예요. 와. 40%. 제약바이오, 증권, 뭐 화장품 등등등 요런 게 이제 30에서 35%. 거기다가 조방변 원전까지 합해서 5에서 10%.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코스피 종목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데 월요일 돼서 분위기 따라서 제약바이오나 혹은 반도체 소부장이나 뷰티나 혹은 뭐 이쪽으로 좀 비중이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생각해보세요. 코스닥의 시총이 500조고 코스피가 얼마지? 3,500 조. 3,500조잖아요. 7배 큰 시장인데 네. 그러면 그 코스닥에 있는 종목으로 한 70% 가고 코스피는 30% 이렇게 포트를 작성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요? 그럴 수가 없죠.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기관이. 그 불가능한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 40%가 만약에 뭔가 썸씽 뉴가 있으면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상상해보는 거야. 그 미리 상상하는 게, 삼성전자 비중을 20% 줄이고, 소부장으로 갖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 같은 반도체로. 다시 삼전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예를 소부장 들어서. 쪽으로 채운다. 지금 그런 인디케이션 주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하거나 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하겠지.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투자를 엄청 늘리는 거야. 투자를 클리어하게. 그럼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시에 투자를 많이 늘려 앞당겨.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멈추고
눈치 보고 대신에 투자의 수혜를 받는 소부장이 였다 하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양립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둘 다 올라가고 둘 다 내려가는 거. 둘 다 올라가는 거는 유동성이 넘칠 때 삼성전자도 3% 오르고 다른 것도 5% 오르고 시장 신경 쓸 거 없을 때 오르는 건데 만약에 이 포트를 바꾸는 게 그런 게 있다면 갑자기 삼성전자니스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스위치가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바뀌는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생각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오늘도 보시면 소형주가 중소주가 다 간 게 아니에요. 네. 이스페타 시세 몇 가지 같은 거는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못 가고 다른 거 대통령이 올랐기 때문에 종목마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디케이션을 드리기도 애매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이슈가 된 게 없은 상태에서는 확 그렇게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두 분의 의견이 살짝 톤이 좀 다르다라고 결론을 지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재규님은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게 생각을 해야 돼. 코스닥이 코스피의 시총의 7분의 1인 거를 그렇죠. 재규님이 그러면 코스피를 20으로 놔두고 코스닥 이걸로 80%할 수만 보면 없어. 재규도 그걸 못해. 그런 건 없는 거야. 나도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좀 더 간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 넣으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가겠지. 다 가는데 코스피보다 코스닥 사이즈가 8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이걸 7대1을 어떻게 1대7을 바꾸냐고. 그걸 바꿀 수만 하면 없어요. 그런 아쉬워텀으로 오늘 하고 나서 내일 모레 와서 다시 다 판다. 그러면 실은 완전히 트레이딩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만 아니 다 판다. 그렇게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만 이 시장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 며칠 정도. 외국인이 오늘 판 것이 그 펀더멘털적으로 개별적인 종목의 코스닥 관련되는 주식을 우리보다 모르는 걸 알아서 그렇게 올렸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간 거기 때문에 키 맞추기 하는 개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다른 거를 900이 1000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갑자기 자금을 여기서 10조를 빼갖고 여기를 5조를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진짜 네. 주린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주린이니까 솔직히 개인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기관의 포트여서 메이저 덩어리가 투자죠. 딱 정해져 있고 메이저를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는 어차피 100만 원으로 짤짤이 하는 사람이면 사실 시총이 뭐 그거면 그냥 제약바이오 오늘 다 아침에 시작할 때 다 사는 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맞지. 아니. 삼성전자 다 팔고 아니. 제약바이오를 오늘 아침에 초반에 다 사는 게 맞아. 100만 원, 2천만 원 갖고 하는데 그거 갖고 뭐 포트 다 말이고 해. 아이고. 시장의 흐름이 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은 그렇게 못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쪽의 수급이 만약 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이 포트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뭐냐면 고르는 거야. 반도체, 변압기, 방산, 조선, 원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기 뛰어. 자동차 제약바이오가 막 뛰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근데 반도체를 건드리기 애매해. 어떻게 하겠어? 그럼 조방별을 다 버리는 거야. 일시적으로. 그럼 여기서 현금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어디다 실으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45%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기관들의 포트고 아마 오늘 외국인들도 아마 그런 패턴으로 움직여서 일부 좀 약한 걸 빼가지고 이쪽으로 몰았다. 그래야지 그동안 언더웨이트된 이쪽 분야를 급하게 채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만 물어봐야겠지? 네, 오늘 묻고 오프닝 싶은데. 뭐 물어보세요. 여쭤. 아니 근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알겠는데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누나한테 이제- 화낸다 이제 조심해.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 그 시총을 키우겠대. 그렇지. 키우겠대. 일곱 배 키맞추게 하겠다는 거죠. 일곱 배 그거를 올리겠다는 키를 거죠. 500조하고 기관 아저씨. 500조하고 3,000조가 예를 들어서 네. 이게 1,000조가 되고 그 1,000조 500에서 1,000조 느는데 500조가 느는데 코스피를 500조를 빼서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어거지로 정부가 무슨 개질할 떨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욕 나올 줄 알았다. 제가 중간에 어저께 아니, 내가 보내준 게 그냥 있잖아. NH 투자증권 나온 거. NH 투자 나온 거. 900이잖아, 900. 예. NH가 코스닥이 900인데 내년을 1100까지도 바라볼까 했잖아. 네. 그것도 과감하지만 그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코스닥이 내년도까지 1100이 얼마지? 한 20%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20% 오르면은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 뭐가 빼야 되잖아요. 코스피를 좀 빼거나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4,000원짜리가 4,500까지 가는 게 4,500까지 못 가고 예, 4,000짜리가 4,100, 4,200까지 못 가고 그 증분을 코스닥하고 쉐어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네, 그런 거 풍선 효과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500조하고 3,000조, 3,000조에서 500조를 빼고 이게 500조가 1,000조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개인들이 아무리 돈을 그렇게 하더라도 외국인이나 그 기관 투자가는 그렇게까지 동참을 할 수 갖고 하는 방법은 제로라니까. 오케이. 불가능하다. 알겠어요. 자, 제가 정리 한번 합니다. 예. 채팅창 거의 지금 죄송합니다. 예. 예. 을미사변이야 난리 지금 뭐. 예. 그 김장현 본부장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그냥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따졌을 때 코스닥 시장 자체가 워낙 파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이 뭐 12월에 더 가고 뭐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거를 포트를 대량으로 급격하게 조정을 해서 야 이제는 코스닥이다 크게 넘어가자 해가지고 거기에 거대 수급이 마구마구 쏠려서 막 코스닥이 막 뭐 1,000 가고 뭐 2,000 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은 이제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민트도 적절하게 질문 잘한 것 같은 게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12월 좀 유연하기 때문에 12월에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좋다라고 베팅을 해보는 것도 이제 슬슬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다. 재균님 말씀대로. 네. 오케이. 요 정도로 됐죠? 네, 뭐 저도 정리 좀 더 드릴까요? 짧게. 꼭 하셔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계속 바이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도체가 20-30% 있고 제약 바이오가 20-30%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포트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메이저 투자자들은 포트를 그렇게 짜야 돼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좀 더 힘을 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실제 제약바이오가 12월과 1월 달에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렸죠. 근데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코스닥 자체가 1월 달과 2월 달에 항상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뭐 반도체를 다 빼가지고 제약바이오로 넘어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심도를 좀 더 올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몇 개월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특히 한여름에 핫하게 시장을 주도했던 게 이제 조선, 방산, 원전, 변압기, 반도체 이렇게 코스피 대형 종목보다는 코스닥에 그런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12월에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조방원이나 반도체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엔 실적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섹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빠그라뜨리고 넘어올 만큼 제약바이오의 규모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그건 보기에는 아니고.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오케이. 뭐 금리, 환율 네. 여러 가지 체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말을 거의 안 했는데 왜 내 요즘 질문이 이상하대요. 산에 가서 수련을 좀 해와야겠습니다. 네. 한 템포 쉬고 갈까요? 어때요? 좋아요. 한번 하실까요? 그럼 여러분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할게요. 질문은 잘 못하는데 광고는 잘해요. 요건 진짜 잘해요. 예. 그리고 옷걸이도 나름 그래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옷걸이도. 네. 예. 오늘은 옷 팔러 왔어요. 이제 한겨울이니까 예, 요거 명품이래요. 여우 매종 키친에. 예, 이렇게. 네. 요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메종 키친에를 들고 왔습니다. 비싼 거. 네, 비싼 거. 명품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 가격이 말이 안 됩니다. 60% 가까이 할인된 12만 8천 원에 가져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병행 수익 정품이고요. 남녀 공용이라서 저는 그레이 색상을 입고 있고 민준 씨는 네이비를 입고 있는데 뒤에도 깔끔하고 예쁘고 앞에도 이렇게 로고가 되게 색깔이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막 과하지도 않고 너무 예뻐요. 25년 FW 신상이라고 하고요. 네. 폭스 패치 골지 니트 스웨터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트도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이가 훨씬 예쁩니다. 요게 예뻐요. 예쁘네. 이거 그리고 그리고 약간 제가 여기 안에 뭘 입고 아이,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런데 어. 되게 편하고 편하고 음. 이거 좀 약간 두께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
이 남색보다는. 예. 좀 더 이게 좀 엘리건트한 거야. 예, 엘레강트해 보이죠. 민트가 입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메종 키친의 병행 수입 정품 요게 원래 엄청 비싼 겁니다. 근데 저희가 12만 8천 원에 가지고 왔고요. 저는 105 사이즈 입는데 이게 아마 엑슬라지 105인데 엑슬라지가 맞아요. 저는 예. 그래서 예 메종 일본 키친 옷 팔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프랑스 옷으로 알고. 프랑스 옷입니다. 그럼 매종 예, 메종 키츠네. 키츠네 데스네. 예, 메종 키츠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기. 예, 요거. 민주 씨 옆에 있거든요. Z 무선 청소기를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요것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늘 좋습니다. 아침에 56% 할인된 조심해. 19만 9천 원. 2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내용물을 비워준다고 해요. 오토 스테이션이 여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꼽으면 윙 하면서 자동으로 먼지를 비워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무게가 992g. 오? 1kg가 안 돼? 1kg가 안 아 돼요. 진짜?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오. 엄청 가벼워요. 오. 한 손으로 드시네. 야. 두 손. 두 손가락. 두 손가락. 두 손가락. 오, 이렇게 가볍다고 합니다. 초슬림, 초경량. 흡입력은 굉장하다고 해요. 그리고 최대 25분 동안 무선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버튼 하나로 원터. 손가락으로 들어 한 손가락. 오,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된다고 해요. 네, 버튼 하나로 원터치 먼지 비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요거 2026년 최신형이니까 한번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아침에 파니까 싸긴 싸대요. 왜냐면 이 그 오토 스테이션으로 이거 쫙 그 비워주는 게 비싸대요. 근데 이제 20만 원이 안 되니까 싸죠. 거기다 백화점 입점되고 그리고 19만 9천 원이고 아, 이게 백화점 입점돼요. 오. 롯데 그 신세계 이런 백화점에 입점이 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오. 국내 7대 청소기 선정 브랜드래요. 오. 예, 그리고 자동으로 내용물 비워주는 오토 스테이션. 요게 쥐 하면서 먼지 싹 비워주고 얼마나 좋아. 진짜. 참 옛날에는 다 지금 그걸로 저 빗자루로 쓸고 닦고 해가지고 먼지 버리고 좋은 진짜, 세상이지. 예, 좋은 세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9만 9천 원 X 슬림 26년형 옛날 거 아닙니다. 예, 26년형 최신형이에요. 요거 19만 9천 원. 소리가 궁금하다고요? 소리도 요게 그거예요. 엄청 뭐라 그래? 조용하게 잘. 잘 때 해도 돼. 잘 돼도 돼요? 오늘 좀 근데 아침에도 이랬어. 아침에도 이랬다고. 엄청 작네요. 안 들리죠? 지금 방금 깜짝 놀랐는데 안 방금 들리는 킨 것 같아요. 방금 켰어? 방금 켠 건데 뭐 못 했어? 들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건 문제가 있죠. 뭐였는지 못 기억이 안 나. 들었다. 너무 아니, 솔직하신데. 아무것도 들렸어. 안 들렸어. 이게 이제 아침에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워낙 강력하대요. 빨아들이는 게. 빨아들이는 게 근데 빨아들이려면 소리를 내야 빨아들이. 14,000 PA.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빨아들여? 아니 청소기가 조용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조용하려고 청소합니까? 안 돼, 안 돼. 원래 청소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문 다 열고 맞아. 쾅쾅쾅 먼지도 털고 에이 하면서 해야 청소한 맛이 나지. 이거 뭐 시끄럽고 뭐 조용하고 뭐 자동차야? 상관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시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네. 그러면은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요 메종 키친의 니트 싸게 한번 구매해 보실 수가 있고요. 청소기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시장 쭉 가보죠, 재규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코스닥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이거 왜 또 안 되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 여기 PPT 보면서요. 일단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빠져가지고 좀 최근은 안 좋았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다수의 종목들이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로봇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예전에 이제 젠슨왕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이제 AI에 대한 그런 청사진이죠.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피지컬 AI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주가름이 잘 나오더라고요. 뭐 사면이라든지 뭐 SPG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고 관련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뭐 AI 쪽에 대해서 로봇 쪽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고령화의 인건비 부담, 안전 규제 강화로 노동 대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성장률이 45% 정도 나와요. 근데 10% 넘어가는 산업군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산업군이 다 40%씩 올라가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휴머노이드는 45% 정도,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의 가격 자체가 이제 많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로봇의 상용화가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올랐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그룹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액추에이터라고 되어 있죠. 요 액추에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관절 같은 건가요? 관절 같은 건데 요 액추에이터가 로봇 원가에서 뭐 70%를 차지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건 아니에요. 50%를 차지한다는 말도 있는데 제 오. 생각에는 기종마다 다르지만 어. 한 50% 내외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한 50% 정도 들어가는데 요 액추에이터 안에 감속기라는 게 들어가요. 감속기, 그러니까 SPG. 여기 보시면 액추에이터 안에 요 감속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감속기가 또 액추에이터를 구성하는데 약 50% 정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좀 정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걸 좀 준비를 해봤고요. 2026년도에도 이제 관련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2026년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월 달에 CES가 있죠. 그리고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강하게. 그래서 로봇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그냥 몇 개 넣어놨어요. 네. 우리나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관련되어 있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요게 이제 레포트가 엄청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요거 이제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쪽으로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3분기 실적 나올 때 로봇주들 좀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네. 거기서 이제 벗어났죠. 그래서 휴머노이드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로봇 제약바이오 가기 전에 네네. 어제부터 사실 로봇이 좋았잖아요. 근데 어떤 딱히 큰 이유가 없이 갑자기 이렇게 몰리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뭐 딱히 없죠. 근데 뭐 있지. 뭐예요? 활성화 대책. 로봇 그건 어젠 몰랐잖아. 근데 어제도 로봇이 좋았다니까. 코스닥 활성화 대책, SPG는 2, 3주 동안 좋았어. SPG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졌고 LG 쪽과 협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삼성 그룹주가 뭐 삼성 중공업도 그렇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전부 다 로봇을 많이 쓰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미국 공장에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많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요 로봇 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직까진 그래도 좀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탑티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부품 쪽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로봇 쪽도 하반기 때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죠. 요거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 보자면 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계약 건수 같은 경우는 2024년도와 거의 비슷한데 계약 규모가 훨씬 더 크죠.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많이 인정받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대 최다 뭐 기록이라는 네. 얘기가.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부분인데 2026년도에 2025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바이오테크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헤지 펀드들의 자금이거든요.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바이오 테크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좋은데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해봤지만 우리가 그동안 뭐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좋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ST팜 같은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되게 못 올랐었어요. 근데 오늘은 올랐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좀 유효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추가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 가장 우측에 있는 게 4분기. 2023년도도 요게 4분기. 2024년도도 요게 4분기거든요. 4분기 때 기술 이전이 많은 게 제약바이오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상승 종목에서 G2G 바이오, 네. 펩트론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비만 당뇨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변동성 나오고 있는데 전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연간 61%.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휴머노이드보다 더 성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리가켄 바이오도 제가 수요일 날 준비했었던 자료인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 트렌드가 될 만한 그 모달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분석 내용을 보면 ADC가 가장 많더라고요. 모달리티가 뭐예요? 모달리티는 뭐 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약을 어떻게 구성해서 만들어냈는지 그럼 모달리티 쪽에서 ADC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상을 많이 받았어요. 리가킨 바이오가. 그래서 ADC 쪽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고. 네. 그리고 오늘 의료 AI 쪽이랑 의료기기 쪽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루닛도 변동성이 좀 나왔고 루닛도 많이 올랐죠. 거래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루닛 6%. 루닛 그죠. 일봉상으로 보면 오늘 6% 정도 올라왔고 최근에 뭐 파로스아이, 뉴로핏. 네, 뭐 로키드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의료 AI 말씀드렸을 때 많이 혼났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근데 제약바이오와 AI를 연동시킬 수 있는 게 의료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엔비디아 CEO죠. 젠슨 왕이 가장 우측에 있는데 이 헬스케어 업종과 AI 쪽이 계속해서 합종 연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10월 달에 구글 쪽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뭐 젠마 모델이라는 것이 새로운 암 치료 경로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줬답니다. 아, AI 소프트웨어 모델이 예. 새로운 저 캔서, 암 테라피를 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경로를 새로 발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몸에 세포가 많잖아요. 근데 그 세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분석을 할 수가 없는데 AI를 이용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의료 AI 같은 경우도 연간 35%에서 58% 정도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종목 중에서는 또 엔캠이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이 잘 나왔거든요. 엔캠. 오랜만에 전해액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전해액 사업을 하고 있죠. 중국의 CATL과 뭐 전해액 초대형 계약을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엔캠뿐만 아니라 오늘 뭐 덕산 테코피아 같은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재밌네. 전액은 중국이 잘 만들 것 같은데 엔캠이랑 1조 넘게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원계 쪽. 아. 삼원계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LFP 쪽에 대해서는 중국계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삼원계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캠 같은 그 엔캠이 아니라 CATL 같은 경우도 삼원계 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나라 엔캠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CATL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좀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오늘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많이 밀렸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게 ESS 쪽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있지만 전기차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좀 밀렸는데 반대로 이제 소재단에서는 변동성이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좋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은 좋았고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를 기준으로 본다면 네. 전 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것도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거 지금 화면에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네. 여쭤봐도 돼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SDI는 1% 빠지고 LG엔솔은 7% 가까이 빠졌잖아요. 엔캠이 만약에 그 전액 이슈가 3원계라고 하고 리튬 선물 가격이 꽤 계속 많이 올라오죠. 반등을 해서 올라왔다고 하면 LG엔솔의 이런 하락이 약간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LG에서는 블록딜 때문에 그래. 아 그래요? LG 화학이 갖고 있는 LG에서 블록딜을 블록딜을 할 거다. 예, 그 얘기 나왔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어제 나왔나? 그래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LG 화학도 빠졌을 걸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예. 블록딜 이슈가 개별적으로 있었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예. 여기 그냥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2020년부터 2000년도부터 25년, 26년 동안의 월 평균 수익률이거든요. 코스닥의 1월달과 2월달이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코스닥을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니까 오늘 사실 코스피 시장과 비교해봤을 때 코스닥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어떤 말씀 많이 드렸냐면 저는 반등시 현금 확보 말씀을 많이 네. 드렸거든요. 예.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 같은 날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자금을 넣어볼 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20일 이동 평균선 제가 이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좀 시각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제가 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요 자리를 잘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라왔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맞는 게 오늘도 반도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 정도는 빠지다 보는데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오른 거는 확실히 올랐어. 예를 소켓주들 소켓, 리노공업 5.7%, 예. ISC 7.8%. ISC 요즘 좋죠. 둘 다 똑같아. 예, 소켓이면 브로드컴이 설계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구글이고 하면은 그러면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반면에 한미 반도체도 별로 안 빠졌어. 마이너스 0.5%. 두산하고 이수페타시스도 빠졌지만 한 1%대. 그러니까 많이 돈 빼기 좋은 게 어디예요? 삼성 하이닉스잖아. 그거 빼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소부장은 괜찮았다. 그럼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김장을 본부장님은 코스닥 안에서 굳이 고르자면 소부장을 이 원탑이에요? 아까 반도체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소부장 쪽으로 좀 넓게 펴줘주는 게 낫겠지.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변압기하고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는 하나 가져가고 그다음에 소부장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고민되죠. PCB를 할 것인지 아까 이런 소켓을 할 것인지 그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목이 찬 게 있기 때문에.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할까요? 아니면 뒤에 더? 네, 뭐 저도 뭐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뭐 하락을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 특히 대형주에다가 삼전하이닉스가 뭐 2, 3% 정도 빠지고 LG엔솔은 아까 말씀드렸고 네. 뭐 한조해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 한 3, 4% 빠지고 LG화학도 한 5% 빠지고 뭐 나머지 효성중공업 이런 애들 5% 빠지고 뭐 요 정도. 예. 그래서 올해 많이 올라왔던 쪽에서 좀 네. 매물이 나왔습니다. 조방은 다 빠지고 조방, 다. 변, 삼성 하이닉스 빠지고. 원, 예, 뭐 이런 애들 다 빠졌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저께는 그 코스닥 보여드렸었죠. 네네네. 근데 오늘은 가벼운 거 하겠습니다. 가벼운 거. 가벼운 거. 여러분들이 이거 정확히 하나 몰라서 그냥 이런 거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맞힐 건 없는데. 저 IQ 높으니까. 저 잡다한 지식이 좀 많고. 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봅니다. 아, 텐서, TPU.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갖고 네. 정리를 했어요. 텐서 프로세서 TPU 하잖아요. 네. 그 텐서가 되게 텐서예요. TPU. TPU의 T가 텐서다. T가 텐서가 이 텐서라고.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아닐까? 보여주자마자. 맞아.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뭐냐면 우리가 숫자 하나를 스칼라라 하거든. 스칼라? 스칼라? 네, 스칼라. 하나의 숫자. 숫자 옆에 1, 2, 3 이렇게 나란히 또 숫자가 배열되잖아요. 네. 그러면 1차원이죠. 네. 그거를 벡터라 그래요. 벡터. 점과 점을 이은 거. 그 다음에 1, 2 여기 뭉태기가 있고 여기 다른 분면에 3, 4가 있어. 이게 행렬이에요. 행렬. 매트릭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많은 다차원의 배열을 텐서라 그러는 거예요. 텐서. 그래서 우리가
텐서 딥러닝에서 텐서가 이게 텐서가 되는 거예요. 아. TPU라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완벽하게 이해했죠. 이제 됐죠? 예. 나중에 벡터가 뭔지 뭐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그거 다시 물어봐야지 나중에. 이거 지나가면 이제 그다음에 갈 때가 먹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아는 척하기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11월 25일자에 DS 투자증권에서 참 잘 쓴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TPU가 GPU보다 좋다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 기술의 핵심이 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TPU가 좋다는 건 GPU보다는 메모리를 자꾸 액세스를 안 해. GPU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메모리, G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죠. HB야. 자꾸 액세스하는 건데 이 액세스를 자주 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때마다 그 전력이 더럽게 많이 들어. 그래요? 우리 가져와서 연산하잖아요. 이렇게 연산할 때 전력보다도 여기 보셨지만 연산할 때 전력보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여기서 가져올 때 HB에서 가져올 때 그때 전력이 600배, 1000배 들어. 그래서 문제는 네트워킹에서 HBM하고 GPU 또는 TPU하고 여기 그 메모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기술이 필요 없고 그러한 기술을 얘네가 TPU 구글이 만든 기술이 특화 갖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렵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TPU가 기술의 핵심이 GPU가 다르다는 게 분명히 뭐냐 데이터를 많이 액세스할 필요가 없는 그 기술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번에 가져온다. 그렇게 해서 뭐 그 전력이 많이 드는 건 언제다? 가져와서 연산할 때 전력이 드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 많이 든다. 이 사실은 아실 필요가 있다. 이게 DS 증권의 제목이에요, 저기. 네네. 아니 제목은 사실 DS의 제목은 안 좋아요, 여러분. 뭐예요? 그 AI 네. 버블이다. 그래서 그거를 한 30페이지 적어놨어. 근데 내가 다 읽어봤거든. 그걸 읽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뒤에 가서 TPU가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이게 잘 나와서는 이걸 가져. 제목은 다른 거야. 오케이. DS 증권의 11월 25일 리포트. 네, 리포트는 잘 적었습니다. AI 버블. 네, 텐서가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끝.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저희가 남았는데 저는 재규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잘 가고 네. 막 그럴 때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막 이런 거 막 잘 갈 때 네. 저는 개인적인 이 사회자로서의 고충은 뭐냐면 이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되게 맞아요. 어렵다 보니까 이 시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뉴스 하나 띄워놓고 이거 대박입니다 박수치고 막 PER 막 200배 300배 내는 거를 화이팅하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거를 개인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코스닥 종목에 막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근데 그 PR을 200배, 300배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사실 적자 회사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제 겁을 많이 먹는데 일단 좀 추려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술 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용화가 임박해 있는지 그 뉴스 플로우를 좀 따라갈 수 있게끔 레포트가 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완전하게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대형주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대형주가 실제로 다른 빅파마들과 무슨 협력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ETF를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매력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좀 찾아봤거든요. 네. 코스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화면 잠깐만 보시면 여기가 이제 2017년도거든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육성책이 나왔어요. 요 자리에서 이제 코스닥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거의 700포인트가 안 됐던 자리에서 900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정부에서 육성책이 나왔을 때 이런 변화가 이때 당시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2017년도에. 그래서 물론 이번에도 이렇게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의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코스닥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 그리고 때는 코스피는 어땠어요?
지켜내줬어요. 예리해. 코스피도 괜찮았어요. 올라버렸지. 코스피도 괜찮았는데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17년도가 여기입니다. 17년도가 여기. 요 자리거든요. 땡겨 놓으면 비슷할 텐데 아무래도 시장의 규모가 다르니까 상승률은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이게 왜냐면 지금 뭐 부인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살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전에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 매수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오늘.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연기금 운용 금액이 1,300조인데 거기서 2조만 늘어나도 20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20조가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뭐 코스닥 벤처 펀드 쪽으로 투자를 했을 때 세액 공제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30조에서 40조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좀 코스닥이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요거겠죠. 뭐 환율 그리고 금리, 유동성 공급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제가 전부 다 좀 정리해서 넣어놨거든요.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 뭐 SLR에 대해서 완화가 진행되고 뭐 추가적으로 TJ 잔고 집행이 될 것이며 12월 달에 QT가 종료가 되면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내용들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뭐 여쭤보셔도 되고 이거 뭐 체크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지금 그 두 본부장님이 주시는 자료는 신의 자료실에 또 올라갑니다. 네. 재규님은 그럼 제약바이오는 코스닥에서 원탑이고 개인적으로 네. 그 밑에도 있잖아요.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로봇도 있고 뷰티랑 저기 화장품도 있고 엔터도 있고 게임도 말씀하셨고. 게임도 게임은- 얘기했었고 그 중에서? 중에서 제약바이오 1등이면 2, 3등은 뭡니까? 저요? 로봇하고 반도체 소부장일 것 같아요. 로봇도 좋죠. 로봇도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3위 안에 들어요? 세 손가락 안에? 그럼요. 오늘 오케이, 고영이랑 큐렉소란 기업의 주가 흐름이 잘 나왔거든요. 큐렉스. 그리고 수술용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쪽도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제약바이오, 로봇, 그리고? 마지막은 엔터예요. 엔터 좋다. 엔터가 갑자기 살아나네. 엔터 좋은 것 같아요. 한 2, 3일 정도 이제 반등을 좀 주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제약바이오, 로봇, 그다음에 뭐 미용 의료기기와 그리고 엔터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패시브성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엔터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는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오케이. 엔터 좋다. 예. 엔터로 대동단결이네. 여기 채팅창 보니까 엔터 좀 사둔 분들 연말은 엔터다. 엔터 광고 좀 많이 해줘라. 엔터 좀 담았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장 좋은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기본적인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수익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내면을 좀 채울 수 있도록 스타트 2016 위즈덤 칼리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스노우폭스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대담해서 새해 투자 전망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직접 물어보고 송기령 작가, 정혜원 소장, 윤지호 대표, 안유아 원장님과 함께 내년도 건강, 자기관리, 트렌드, 투자 이 방향에 대해서 파헤치는 특별한 시간 연말 릴레이 강연이 또 시작이 됩니다. 강연에 무료 참석하시기 위해서는 이 얼리버드로 선착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위즈덤 칼리지가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라인업 위즈덤 칼리지 2016 얼리버드 곧 종료되니까 망설이셨던 분들은 늦지 않게 입학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까지 힘차게 또 달려왔고요. 지지부진해서 몇 달 동안 수익을 좀 내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장에 주로 노리시는 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런 시간도 또 지나가겠죠. 다음 주는 또 12월입니다. 와. 그래서 12월 새로운 거래일을 또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푹 쉬고 또 공부 많이 해서 월요일 날 유쾌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프닝 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